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기업 배당 안정성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 대한 뉴스 자료를 살펴보죠.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함에 따라 BMO의 제한된 주식시장 노출 플러스. 제목이 문장이 약간 이상하네요. 아쉽게도 94점으로 매우 안전했었는데 지금은 70점으로 그래도 안전한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를 받았네요. 70점이면은 은행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한 점수를 이 정도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보이네요. 역시 캐나다 은행입니다. 캐나다 은행이 캐나다인들의 또 지지를 받아서 또 미국의 은행들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든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20년 3월 29일에 94점에서 70점으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캐나다 은행 산업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20년 넘게 실패한 은행은 하나도 없으며 가장 큰 은행은 1세기 이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왕립은행 1870년부터 투자 리스트에 있는 은행 중에 하나죠. 캐네디안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 여기는 1868년부터 이 은행도 저희 투자 리스트에 들어있죠. 토론토 도미니온 뱅크는 1857년, 그 다음에 스코티뱅크는 1833년, 몬트리올 은행은 1829년부터. 보게 되면 지금 이 몬트리올 은행 BMO가 가장 먼저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네요. 캐나다에 있는 은행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배당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과 비교할 캐나다 은행은 2008년 주택 폭락을 겪었으며 적어도 20년 동안 신용 주기의 주요 침체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래도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은행들은 튼튼하게 서 있었군요. 지금 나오는 그래프를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유가 폭락, 에너지 부분이 캐나다가 천연가스도 나고 에너지 부분에서 강한 나라인데 이 에너지 부분이 캐나다 경제의 11%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및 금리 급락은 은행의 전례가 없는 완벽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캐나다 소비자의 높은 부채 특성과 결합하여 캐나다 최대 은행은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사람들도 부채 비율이 높나 보네요. 우리나라도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아래의 전체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은행이 임박한 배당금 삭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업계가 직면한 전례 없는 재무 및 규제 불확실성을 인식하여 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배당금 안전 점수를 매우 안전에서 안전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발로 캐나다가 극단적인 부동산 붕괴를 경험하거나 은행의 주주 분배를 더 제한하라는 규제 압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등급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업계가 직면한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결과를 감안할 때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전반적으로 뱅크 오브 몬트리올 또는 BMO는 탄탄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캐나다 60%, 미국 30%에서 거의 모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BMO는 대형 은행 중 캐나다 주택시장에 대한 노출이 가장 적으며 대출금의 30% 미만이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석유 및 가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주로 상업대출에 중점을 두지만 여전히 S&P로부터 A-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며 자본 비율이 높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각 대형은행은 건전한 펀더먼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불금 비율은 40%에서 50% 사이이고 신용등급은 강하며 총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출 손상이 있으며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직접 노출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 Simply Safe Dividends 사이트에서 만든 표인가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각 은행의 보통주 1등급 CET1 비율도 11%에서 12% 사이에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 4.5%와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이전에 기록된 7에서 8%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CET1 비율은 은행의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누어 흡수해야 하는 완충액의 양을 측정합니다. CET1%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보여요.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폐쇄, 금리 폭락, 유가 하락의 완벽한 폭풍이 캐나다의 현재 신용주기를 끝낼 경우 은행의 자본 비율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입니다. 매우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더 많은 자본을 제쳐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면 배당금을 줄이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캐나다 은행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역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시 은행이 어려움에 처해서 돈을 좀 확보해야 한다면 또 나라에서 돈을 확보하라고 좀 푸시가 들어오면 가장 쉽게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배당금을 줄이는 거라고 하네요. 이 은행이 그래도 배당금을 잘 유지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9년 캐나다 은행은 주택가격의 40% 폭락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가설 시나리오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임성훈 부국장은 한국분이시네요.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캐나다 은행 시스템은 탄력적이며 충분한 자본과 충분한 유동성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낙지는 이러한 테스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분석할 다른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국가의 국민과 기업이 손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했으며 3월 27일 캐나다 은행은 이자율을 사상 최저치로 인하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시장에 대한 부담과 유동성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의 일부가 유휴 형태로 유지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시장은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쇼핑몰, 소매업체, 호텔, 레스토랑 에너지 회사 및 기타 사업체에 광범위한 파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부채 및 기타 이 전례없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그것이 금융위기로 향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나은 형태인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문장이 자동 번역이 매끄럽진 않네요. 더 분명한 것은 은행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일 금융기관 OSFI의 교육감의 사무실은 캐나다의 은행 규제는 감소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의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본은행의 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최대 은행의 대출 능력이 3천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부실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것을 빌려주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FSI는 이 조치가 주주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며 국가가 경제 혼란의 시기를 겪을 때까지 배당금 증가 및 주식 재구매를 보류하도록 은행에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주식 재구매가 자사주 매입이겠죠. 이 자사주 매입을 다 지금은 중단한 상태죠. 은행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압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주요 은행은 순이자 소득에서 수익의 약 50%를 창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노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퇴직하고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6개 대형은행은 최근 고객이 최대 6개월 동안 모기지 지불을 연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월 27일 캐나다의 은행 규제기관은 이러한 미지급 대출이 여전히 대출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CET1 비율은 타격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여전히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배당금 지급 후 보유한 자본 금액. 문장이 좀 어색하네요. 넘어갈게요. 캐나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도출되는지에 따라 최대 은행이 잠재적으로 주주를 희생하면서 기업과 가게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치르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7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은행이 경제 지원과 손실 흡수를 우선시하기 위해 최소 2020년 10월까지 배당금을 중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의 배당금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자본 수준이 건전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며 경제의 안녕보다 주주 분배를 우선시하는 것은 좋은 정치적 모습이 아닙니다.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배당 실적을 감안할 때 캐나다 은행업계가 비슷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 대유행 기간 동안 은행이 미지의 수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적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 중 일부를 감안할 때 캐나다 최대 은행이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과 낮은 장부가격 배수로 거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많은 나쁜 소식으로 빠르게 가격을 책정했으며 아무도 수정고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캐나다 은행의 실적과 독특한 산업구조는 의심의 이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본화되었으며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경제적 영향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가 많은 소비자와 금융위기 동안 미국처럼 시정되지 않은 부동산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캐나다 은행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일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은행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으로 이러한 회사를 공격하는 것은 드물지만 은행은 또한 비정상적인 일련의 재정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보가 도착하면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배당 안정성 평가에 대한 중요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MO 뱅크 오브 몬트리올은 피낸셜 섹터에 들어있고요. 금융 섹터이고 다이버시파이드 뱅크니까 이것저것 하는 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비든 배당률은 5.11%고요. 배당 안정성은 70점. 안전하네요. 디비든 그로스는 7%.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배당금이 7% 올랐고요. 가격은 계속 변하지만 지금 현재 62달러 정도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40조입니다. 그 다음 베타 변동성은 1.18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1점대면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데 가끔 막 2점대 나간 애들이 정말 이제 불안전한 거고요. 변동성이 정말 큰 거고요. 마이쉐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언급했던 샘플 포트폴리오에서 이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디비전 세이프티 관련 정보는 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에 대한 내용, 이 뉴스 정보가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네, 중요한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아웃 레이티오, 배당 성향은 현재 54%로 은행 중에서는 그래도 살짝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포워드 페이아웃 레이티오도 앞으로도 54% 정도 유지할 것 같고요. 디비든 스트릭, 그러니까 배당금의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는 24년 동안 한 번도 줄이지 않고 쭉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세션 기간 동안에는 maintained, 그냥 유지했다고 하네요. 배당금을 증액은 안 했지만 그래도 금융위기가 있던 시간에도 보통 은행 금융위기 때 보통 배당 컷을 했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은행인 뱅크 오브 몬트리올은 그래도 배당금을 유지했네요. 그 말은 지금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배당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죠. 디비든 그로스 배당금 이 성장률은 작년에 7%였고 지난 5년간 평균 6%, 지난 20년간 평균 8%니까
예, 20년 전에 좀 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속도를 좀 줄이기 시작하네요. 배당금은 이제 오래 줄수록 계속 높은 성장률로 배당금을 올리긴 어렵죠. 점점 낮추겠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consecutive increase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배당금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8년 동안 계속 배당금을 올려줬고 그 다음에 그냥 배당을 줄이지 않고는 24년간을 이어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고요.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BMO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4%대 4.02% 배당률을 지급했는데요. 지금 현재 5.11%라고 하네요.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PER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9.3이었고 지금 현재 10.5고요. 그래서 보면 somewhat expensive, 약간 더 올랐다곤 하네요. 그래도 지금 배당률이 높아져서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